안녕하세요. 압구정 아이비 성형외과 최석훈입니다. 귀족 수술 편에서 잠깐 팔자주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팔자주름 얘기를 지금 다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팔자주름을 좀 드릴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 팔자주름은 교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팔자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생기는 거라서 그만큼 교정하기도 좀 힘들죠. 보통 팔자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코 옆부터 입가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주름에 대해서 다 팔자주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팔자주름은 이렇게 하얗게 지금 표시된 이 부분만 팔자주름이죠. 그럼 이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입가주름입니다. 이 입가주름이 팔자주름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입가주름은 왜 생기느냐? 입가주름은 우리가 어떤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입을 꽉 다문다거나 아니면 입술을 아래로 꽉 무는 그런 습관 때문에 보통 생기게 되는데, 이 입을 꽉 다물게 되면은 우리가 입술을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습관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이 쉽게 교정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톡스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 주름을 많이 흐리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팔자주름도 짧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팔자주름의 원인은 보통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선천적인 원인, 두 번째는 후천적인 원인입니다.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선천적인 원인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노화의 원인이 계속 더해주면서 이제 팔자주름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선천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뼈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뼈의 형태는 우리가 타고나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천적인 뼈의 형태를 교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형물로 교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보형물로 교정하는 것이 귀족 수술이죠. 그래서 팔자주름의 선천적인 원인은 귀족 수술로 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후천적인 원인이 계속 더해지게 되는데, 후천적인 원인은 노화고요. 노화는 보통 두 가지로 진행되죠. 첫째는 늘어짐, 처짐. 늘어짐, 처짐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나이가 들면 늘어지고 처진 거는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고, 거기다 이제 노화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살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으면 몸매가 잘 안 나오지만, 여름에 얇은 옷을 입으면 몸매가 잘 보이듯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살의 두께가 얇아지면, 뼈의 꺼짐 같은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 더 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주름을 교정을 하려면 이런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을 둘 다 교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인 뼈의 형태를 교정하는 것은 귀족 수술이고, 귀족 수술 내용은 제가 귀족 수술에서 말씀드린 그 편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첫 번째 이제 늘어짐, 처짐이 있겠죠. 늘어짐, 처짐은 당연히 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리프팅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 그 다음에 안면 거상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간편하고 편한 데에 반해서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안면 거상술은 효과가 크고, 지속기간도 길고 다 좋지만 대신에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기준을 잡는데, 보통 40살 이하 분들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40살에서 한 60세, 65세까지는 실리프팅, 65세 이상은 보통 안면 거상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원칙적인 것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쪽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귀족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게 궁금하실 거고, 저는 치료의 원칙은 선천적인 뼈의 형태를 교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귀족 수술, 아까 선천적인 뼈의 형태를 교정하는 귀족 수술, 그것을 먼저 할 것인가, 노화에 대한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선천적인
뼈 형태를 교정하는 것이 1번입니다. 물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늘어짐, 처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살이 얇아지는 것에 대한 교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 순서는 보통 선천적인 뼈의 형태 교정이 1번, 그 다음에 안면 노화에 대한 수술, 처짐,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얇아지는 거, 이런 순서로 교정을 한다고 저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직접 얼굴을 뵙고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할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치료하는 원칙은 그런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